음. 네, 기존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는지 그것을 좀 확인을 해보면 아마 이 중에서 요 위에 있는 엑셀, 워드, 원노트, 아웃룩, 파워포인트, 원드라이브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코파일럿이 이 M365 프로그램들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어,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Microsoft 365 Power Assist, a sophisticated process orchestration engine. It harnesses the power of three foundational technologies. The Microsoft 이 영상은요, 제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하면서 유튜브에서 직접 찾아봤던 영상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제 사람들이 어, 코파일럿에 뭔가 요청을 하면 코파일럿은 앱에 적용을 시켜준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LLM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코파일럿을 적용할 수 있는 어플들,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이런 문서 작업을 하는 것도 있고요. 협업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마이크로소프트 365 프로그램들에는 거의 다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에 없는 것 중에 루프, 파워 BI 이런 것에도 들어가 있고, 동영상을 요약한다거나 이런 기능들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즈를 활용하시면 채팅 요약도 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 줌에 들어가시면 줌에 들어왔을 때 좀 늦게 들어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코파일럿을 구독하고 있고 팀즈의 그 상태로 들어갔다. 거기 팀원으로 들어가서 회의에 좀 늦게 참여했다라고 하시면 그동안에 있었던 대화 내용들을 요약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협업 기능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코파일럿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요, 보안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이랑 규정 준수,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계승하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데이터를 학습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홈페이지, 그리고 엣지바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요. 오피스 프로그램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주로 엣지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오피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을 하는데 각각 다른 계정으로 이용합니다. 왜냐면 아까 전에 그 점심 식사 이전에 채팅창에서 왜 뭔가 엉킨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엣지로 들어가는 계정이 따로 있고요. 이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하는 계정을 따로 해놨거든요. 그러면 엉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 계정, 비즈니스 계정, 그 엔터프라이즈 계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계정으로는 엣지에서만 이용하고 오피스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은 거에서는 그냥 제 개인 비즈니스 계정 요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엉키지 않는다고 해요. 내가 들어가서 바로바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엣지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는 엣지 개인용 들어가 있고, 어디는 이렇게 회사용으로 연동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도 엉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엣지에 들어가면 개인용으로
개인으로 접속해서 할 건지 회사로 접속할 건지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그거를 선택을 먼저 하시고 설정을 따로 하셔가지고 엉키지 않게끔 이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렇게 사용할 일은 많진 않으실 거예요. 저처럼 구체적으로 막 그 개인 계정, 비즈니스 계정, 엔터프라이즈 계정 이런 것을 따로따로 다 배우기 위해서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강의를 하기 위해서 어디다가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런 것을 다 해볼 기회는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코파일럿 엑셀을 살펴보시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엣지에서 보여드릴게요. 로그인하는 방법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전체 엣지 창이거든요. 그럼 여기 왼쪽 상단에 보면 개인이라고 써 있죠. 제가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눌러보시면 계정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엣지는 좋은 게 뭐냐면 제가 뭔가 요렇게 보안에 관련된 것들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부 정보를 제가 보면 이거는 변경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이거를 일부러 좀 죽여놓은 거고 이런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서요. 그거는 일단 제가 확인했으니까 X 누를 거고 자, 이렇게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저는 개인 계정이 두 개 있고요. 제 비즈니스 계정, 요거는 회사로 돼 있는데 학교 계정이에요. 교육용 계정. 요거는 엔터프라이즈 계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엔터프라이즈 계정은 엣지로만 쓴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열면요. 창 하나 더 열려요. 다 보이시나요? 그럼 요거는 지금 개인용 계정으로 연 거고요. 여기서 제가 회사용 계정 딱 누르자마자 엔터프라이즈 계정 누르자마자 여기 밑에 이게 생긴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엣지인데 부인한 계정별로 이렇게 따로 각각 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얘랑 얘랑 제가 설정해 놓은 것 자체가 다르죠. 설정해 놓은 게 다르고 여기 보면 북마크 해 놓은 거, 여기 바로 가기에 뜨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제가 설정해 놓은 건데 이 계정마다도 이 창 화면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보시면 요거는 제 계정 열어보면 창이 열린 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제 회사 이름으로 알라리 에듀이 웹 검색하면서 검창이 새로 떠지고 즐겨찾기 제가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안 해놓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각각 설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걸 열어드렸고요. 근데 저처럼 계정이 여러 개 있다라고 하시면 한 번씩 로그인을 다 해놓으시면요. 이렇게 내가 어떤 계정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선택해서 각각의 창을 열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엔터프라이즈 계정에서 엑셀을 보여드릴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요거는 다들 메뉴는 아실 거고 마이크로소프트 365 이 창을 열면요. 이렇게 패널이 떠요. 그래서 패널에 보시면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아웃룩, 원드라이브, 팀즈, 원노트 이렇게 써 있는데 요거 제가 자주 사용하는 앱이고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앱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점점점 누르시면 더 많은 것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제가 여러 가지 그동안에 열어뒀던 거, 뭐 이런 문서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여기서 엑셀 누르시면 엑셀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네. 엑셀을 이용할 수 있게끔 바로 넘어가는 거. 네, 그래서 여기 엑셀 보시면, 제가 공부했던 것들도 있고, 네. 여기 같이 공부했던 것도 있고, 제가 만들었던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엑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 본 건데요. 제가 일단 무엇을 할 것인지를 같이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겁니다. 기존에는 영어로만 해야 됐어요. 그래서 요건 제가 연습하면서 그 제 창에서 이제 스크린샷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 지금은 한글도 적용이 됩니다.
한글도 적용이 돼서 많은 기업들이 좀 선호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때만 해도 create two columns to the right of column C. 그러니까 C 칼럼에 오른쪽에다가 두 개의 칼럼을 넣어주세요라는 거였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표로 지정했던 여기에서 두 개를 적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넘버 5, 넘버 4 하면서 테이블에다가 하나씩 삽입을 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적어 준 거고요. 이 내용을 적용하겠냐라고 이제 답변이 나왔을 때 어플라이 적용을 하겠다라고 이거 체크를 하면 옆에 본문 그 표 창에다가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빈 셀을 삽입하는 것도 이렇게 가능하고요. 네, 이런 부분이 가능하고, 그리고 나타내고 싶은 부분을 하이라이트 하는 부분. 그래서 나는 여기 매스 수학 점수 50점 이상인 사람 빨강색으로 할 거야 라고 하면 이 표의 그 구성을 딱 얘가 표 구획을 딱 정해주고 여기에서 이것을 적용해 보면 이렇다라고 하면서 어, 채우는 색깔은 빨강이고 음, 다른 거는 폰트 컬러는 블랙이다. 이 채워지는 하이라이트 되는 곳에 폰트 컬러는 그대로 블랙으로 둘 거고, 여기는 빨강으로 할 거다라는 것을 또 적용하기 누르면 이렇게 메시지가 뜨면서 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체크가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진짜 영어로만 됐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만 됐어서 연습하기 위해서 번역창을 하나 띄워놓고 이렇게 적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코파일럿 열어보니까요, 뭐 만들기, 편집, 뭐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프롬프트에 대해서 한글로 쭉 설명이 나오고요.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한글로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은 것을 다 한글 언어로 적용을 시켜놨더니 아예 이 창들이요, 회색이 돼가지고 누를 수도 없게 되어 있었어요. 누를 수 없게. 네.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엣지 창으로 넘어가가지고 영어로 적용을 시켜놓고 그 안에서 작업을 하면 영어로는 그 연습을 해볼 수 있었거든요. 프롬프트를 눌러보는 저 정도까지. 그렇게 하다가 이제 프롬프트를 영어로 입력하면 되는 거, 한글로 되어 있는 표도 인식해서 할 수 있는 것까지 적용이 됐다가 이제 완전하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한글도 적용이 되는 걸로. 네, 드디어 엑셀이 적용이 돼서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이 표는 제가 연습을 위해서 따로 만들어 놓은 표였고요. 이 인사기록 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몇 가지 연습을 해봤는데, 기본 설정이 그냥 이 표 형식으로 내가 작성을 했더라도 얘가 표로 인식하고 있지 않으면 작동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체를 그 표로 설정을 먼저 해놓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이후에 여기 옆에 코파일럿 창 여기를 열어서 패널을 열어두시고 여기에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예시 프롬프트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예시 프롬프트들을 잘 보시면서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니까 이런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적용을 시켜야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좀 하면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수식 열을 추가하겠다라고 하면서 수식이 있는 세열을 빠르게 추가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추가적인 부분으로 부서하고 직급을 결합하는 열을 추가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이제 생성 중이다라는 게 나왔고요. 그래서 결과치로 생성 중이다 하면서 나왔던 게 부서 및 직급이라는 이 창이 나오면서 밑에 재무부장, 여기 보시면 부서가 재무, 직급이 부장이었죠. 그래서 재무부장이라고 합해서 이렇게 열을 만들어 준 거예요. I열에. 지금 H 다음에 I열인데 H열 옆에다가 이걸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 이거 마음에 들어 하면 열 삽입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요. 네, 지금 부서하고 직급을 합해서 I에서 부서하고 직급을 합해서 I 여기 재무부장, 재무부장, 인사부장, 인사부장.
뭐 마케팅 부장 이렇게 연결해서 쭉 나온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네. 좀 신기하지 않나요? 이거 원래 본인이 다 하려면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일일이 다 적용을 해야 되고 내가 함수를 굉장히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 엑셀이든 파워포인트든 워드든 코파일럿을 적용시켜서 확인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가 그것의 기본적인 기능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기능을 어느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정도는 좀 간파를 하고 계셔야지 코파일럿을 이용하는데 큰 부담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지금 엑셀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자격증을 따거나 엑셀에 대한 자격증을 따거나 컴퓨터를 배운다거나 할 때는 보시면 거의 함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피벗 테이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실 거예요.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함수를 외워서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서하고 직급을 합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함수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함수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지금 제가 이 함수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것에 대한 답을 얘가 정해줬고, 그래서 열을 삽입하는 과정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해 이 표에 대해서 데이터 인사이트를 표시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월급에 대한 데이터를 해줬고 이거를 나는 새 시트에 추가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시트가 하나 생기면서 월급만 따로 모아서 월급에 대한 데이터 시트를 만들어 줍니다. 네. 그리고 나는 이렇게만 나오는 거 좀 별로고, 어, 모든 데이터를 다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잠시만요. 그것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물어보고, 얻을 수가 있어요. 한번 같이 해보실게요. 지금 실습을 해보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나 엑셀 코파일럿이 적용이 가능하다 하시는 분. 2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엑셀 가능하신 분이 계시니까 제가 요거 실습용 파일을 올려드릴게요. 아, 잠시만요. 요게 지금, 네, 지금 파일 올려드렸고요. 네, 여기에서 우리 코파일럿을 작동시키려면 메뉴에서 상단에 코파일럿 버튼을 누르시면 패널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내드린 파일은 이미 제가 이 파일에 대해서 표라는 것을 설정을 해둔 거기 때문에 다른 쪽 안 하시고 바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런 작업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표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파일은 제가 임의적으로 AI를 활용해서 오늘 실습을 위해서만 만든 자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준비가 되셨을까요? 창을 열고 코파일럿 패널을 열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패널에 얘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면 수식열을 추가할 수도 있고, 편집, 여기는 강조돼 있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하이라이트 기능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삽입 부분도 한번 위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만들기, 수식열 추가. 그래서 근속연수하고 월급을 결합하는 열을 추가해달래요. 추가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네, 근속연수하고 월급을 결합하는 열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속연수하고 월급을 합한 거, 아까는 제가 보여드린 건 부서하고 직급을 합했었잖아요. 이번에는 근속연수하고 월급을 합해서 I열에다가 한번 열을 삽입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확인된 걸 보실 수 있어요. 네, 손종열님. 제가 원했던 거 요거였거든요. 손종열님이 지금 올려주신 거. 네.
그래서 노란색으로 표시해 주세요라고 그걸 해주시면 되고요. 뭔가 잘 안 될 때도 있는데 여러 번 프롬프트를 바꿔가면서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엑셀에다가 기대하는 부분이 데이터 부분이에요. 데이터를 수식화하는 부분. 그래서 기존에도 여기 데이터라는 메뉴에서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오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걸 좀 알아보시면 여기 데이터 인사이트를 표시해 주세요를 한번 눌러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똑같이 프롬프트를 데이터 인사이트를 표시해 주세요. 요거를 한번 눌러보시고요. 얘가 가장 잘하는 게 뭘까를 찾아내셔서 거기에 맞는 데이터 분석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직급을 기준으로 월급의 합계를 표시했대요. 그래서 차장, 부장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했고, 자, 지금 위에 그래서 그래프를 월급을 직급 기준에서 분류를 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새 시트에 추가할 거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새 시트에 추가 누르시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시트 2가 생깁니다. 시트 2가 생기고요. 네. 그러면 시트 2 추가된 거 확인되고 뭐 데이터로 돌아가기라고 하면 데이터로 돌아가기로 보실 수 있어요. 시트 1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리드에 모든 인사이트를 추가해 주세요. 그러면 이 표 전체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부적인 인사이트들을 데이터로 나타내 주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 열별로 나오죠? 월급, 직급 기준에 따른 월급에 대한 거, 성과 점수 빈도, 그리고 부서가 영업이고 직급이 차장인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근속 연수가 더 높다. 네, 근속 연수가 높으면 사실 직급도 올라가고 월급도 더 많아지잖아요. 호봉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해주고요. 그냥 월급의 빈도, 월급, 근속 연수. 얼마나 되는지 근속 연수. 그리고 근속 연수가 지금 근속 연수에 따라서 요렇게 사원 5하고 사원 47 근속 연수가 더 높다라고 하면서 뭐 비교해주는 것들이 시트 3으로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나오게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피벗 테이블까지도 이런 피벗 테이블을 가지고 위에 있는 표들을 만든 겁니다 하면서 피벗 테이블도 얘가 만들어주죠. 그러면 피벗 테이블이 작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도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자, 여기 누를 때마다 내가 피벗 테이블에 적용한 것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나오죠? 여기는 직급하고 월급, 여기는 부서 직급, 입사일, 근속 연수를 적용했고, 여기는 이름 부서 직급, 근속 연수 이렇게 적용을 했다라고 해서 필터를 하고 어떤 것들이 적용이 됐는지까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 좀 바꿀 수도 있겠죠? 필터를 영업 말고 개발, 마케팅 모두 해가지고 적용을 시키면 이렇게 좀 네, 테이블이 바뀌고 아마 이거에 따라서 위에 내용도 조금 바뀌었을 겁니다. 네,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여기도 아까 마케팅으로 다시 바꿔놓을게요. 마케팅. 네, 이렇게 해놓으면 밑에 마케팅에 대한 걸로 다시 바뀌고. 네. 그래서 이 피벗 테이블 만드는 것까지도 얘가 굉장히 쉽게 잘해주거든요. 여기는 요거에 대한 것만 해줬고. 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뭐 여기 보이는 더하기, 썸이나 이런 것들은 확인하기가 쉽지만 에버리지 평균 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뭐 데이터가 5개, 10개 이렇게밖에 안 되면 10줄 정도밖에 되지 않으면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겠지만 지금 제가 드린 데이터가 256개예요. 네, 표가 지금 257
10가지 되어 있고, 지금 첫 번째 줄이 제목이기 때문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합계를 내려면 계산하는 게 조금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에도 물론 식 세우는 거야 쉬울 수 있지만 한꺼번에 뭔가 데이터를 얻어내기 위해서 계산을 하려면 이 줄도 많이 끝까지 내려가야 되고 위에 썸 다시 한번 작동하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데이터가 많을 경우는 그럴 때는 월급 평균을 내주세요 라고 해볼 수 있겠죠. 사실 이것도 함수 이용해야 되거든요. 원래 월급 평균 낼 때는 뭐 계산식을 뭐뭐는 뭐뭐 더하기 뭐 나누기 뭐 몇 명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지만 함수를 이용해서 에버리지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하시면 되는데 그런 것도 그냥 여기다가 이용을 해주시면 얘가 월급의 평균은 얼마다 이렇게 하고 평균 월급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를 할 수도 있지요. 그러면 평균 월급은 이거다. 그러면 여기에서 소수점을 빼려면 그 속성에 들어가서 소수점 빼면 되고 이렇게 봤을 때 658만 5,662원이다. 이게 평균 월급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열 말고요. 직급. 프롬프트 입력할 때 이런 그 제목이라든지 중요하게 얘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작은 따옴표를 해줘야지 얘가 조금 더 잘 알아듣고요. 이제 나오죠? 제가 원하는 대로 얘가 답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A1에서 I257을 검토하고 적용할 불권부 서식이 한 가지 있는데 채우기 색은 노란색이고 글꼴 색은 검정색이다라고 하면서 셀 값이 부장이면 직급열의 셀에다가 다음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적용 누르시면 돼요. 부장만 했더니 네, 밑에 쭉 나오죠? 각 부서별 부장님들 표시해 준 것을 우리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거 말고 아까 제가 평균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살짝 지나갔는데 그 직급별로 평균 내는 것을 물어보는 그런 프롬프트들이 예시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직급이 사원인 사람들의 월급 평균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것도 새 시트에 추가해서 사원별로 아니면 요 직급별로 뭐 구분을 해서 시트를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러면 새 시트에 추가해서 구하시면 되고 그것에 대한 평균값이나 이런 것들도 다른 것들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 사항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